안녕하십니까. 네, 최영윤 원장입니다. 3장 전동기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용량이 우리가 1장, 2장 조명과 전열 부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과목에서 취급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인데, 이 3장 전동기 부분은 전기 기기에서 공부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공식도 조금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전기 기기를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전기기기보다 훨씬 쉽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좀 반가운 그런 장이 이 3장이 될 것입니다. 3장 전동기를 시작하는데요. 일단 전동기 운전의 역학 기초라고 해서 직선 운동,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 운동에 비한 전동기는 회전 운동을 하죠. 이 회전 운동에 대한 그 대응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선 운동에서 우리가 힘이라고 했을 때 회전 운동에서는 회전하는 힘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토크라고 하고요. 단위는 뉴턴미터 혹은 킬로그램미터 이렇게 씁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직선 운동에서는 질량, 킬로그램 이런만 얘기하는데 회전 운동에서는 질량보다는 관성 모멘트라고 해서 관성 모멘트 J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제곱,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모멘트의 단위, 관성 모멘트를 J라고 하고요. 단위를 킬로그램 메타 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가속도 알고 계시죠? 미터 퍼 세컨 제곱.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 회전 운동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각도로 표현합니다. 거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미터 대신에 라디안이 들어가는 겁니다. 각도, 라디안 퍼 세컨 제곱이 되고, 속도는 뭐요? 볼트, 속도 V는 미터 퍼 세컨인데 여기는 뭐다? 각속도라고 해서 오메가, 라디안 퍼 세컨가 되고, 거리를 L, 여기는 각도를 세타 이렇게 해서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토크에 대한 기본 공식, 기본 단위는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토크는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J도 킬로그램 메타 제곱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회전 운동의 기본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운동 기본식에서 보세요.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될 만한 거 봅니다. 일단 토크는 J, D 오메가 분의 토크는 얘가 뭐라고 했어요? 관성 모멘트라고 했죠. D 오메가 분의 D 여기서 T 분의 D 오메가가 됩니다. 요거 토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 요거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라고 해서 발열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W라고 되어 있습니다. W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원래 2분의 1의 mv 제곱입니다. mv 제곱에서 이 m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질량을 얘기해요. 운동 에너지 이거는 전기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2분의 1 mv 제곱에서 m은 그 질량이에요. 근데 여기서 2분의 1의 mv 제곱 아니고 GV 제곱이라고 합니다. GV. 여기 G는 뭐냐면 보세요. 지금 모터가 회전한다고 했을 때 밑에 보시면 G는 회전은 휠의 전체 질량을 얘기합니다. 전체 질량을요. 그래서 2분의 mv 제곱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2분의 1 GV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의 G에 우리가 속도 V는 R 오메가라는 공식이 있어요. 속도는 여기 R이 반지름이고 반지름 곱하기 오메가 각속도 R 오메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G의 V 대신에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돼 보세요. 2분의 1의 G R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인데 보세요. 앞에서 제가 J를 얘기할 때 J가 관성 모멘트라 그랬습니다. 관성 모멘트고 단위가 킬로그램의 메타 제곱이라고 했죠. 맞죠? 즉 킬로그램이 뭐냐? 무게고요. 무게고 미터 제곱이니까 R의 제곱 우리가 M을 뭐라고 했다? 휠의 무게 G R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운동 에너지 있죠. 발열 손실을 2분의 1 GR의 제곱 오메가 제곱인데 이 GR의 제곱을 뭐다? J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성 모멘트.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간단하게 2분의 1의 뭐다? J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 혹은 발열 손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2분의 1의 J 오메가 제곱 혹은 2분의 1 GV의 제곱에서 시작했지만은 여기에서 2분의 1 곱하기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관성 모멘트 J는 뭐라고 했다? 관성 모멘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J를 여기서 GR의 제곱이었죠. 관성 모멘트를 GR의 제곱을 했는데 이걸 보세요. G 곱하기 R은 제가 그 휠의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휠은 반지름이요. 그러면 얘를 지름으로 나타내면은 지름을 D라고 할 때요. 휠의 지름을 D라고 할 때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으로 나타내면 2분의 D가 되겠죠. 2분의 D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J는 뭐다? J는 얼마? 제곱하니까 4분의 GD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즉 J는 4분의 GD의 제곱 단위 뭐라고 했어요? 킬로그램 메타의 제곱.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J가 관성 모멘트인데 지금 분자에 있는 요거 있죠? GD의 제곱. 이것이 뭐다? 플라이휠 효과라고 합니다. GD의 제곱 플라이휠 효과. 요거 전기 기기 시간에 동기기 하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플라이휠 효과. 뭐? 전기기기 시간에 동기기에서 난조 방지하기 위해서 뭐 플라이휠 효과가 큰 걸 사용한다. 이런 것들에서 용어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 J 있죠? J 4분의 GD의 제곱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고요. 그 다음에 1인데 요거 앞에서 하는 거 1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전동기에서 한 1입니다. 보세요. 2분의 1에 뭐라 그랬어요? J 오메가 제곱이라 그랬죠. J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방금 J를 4분의 GD의 제곱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J를 4분의 GD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인데요. 오메가 혹시 회로 이론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오메가는 2파이 N입니다. 2파이 N. N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보세요. 8분의 GD의 제곱 곱하기 2파의 초당 회전수니까 얘를 분당 회전수로 바꾸면 60분의 2파의 N이니까 초당 회전수를 60분의 분당 회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놈의 제곱이에요. 제곱. 네. 이것을 정리하면은 60의 제곱, 2파의 제곱해서 정리하면 얼마가 된다? 730분의 GD의 제곱, N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1은 모터에서 1을 이렇게 730분의 1 GD의 자승, N의 자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전동기에서 1입니다. 1. 요 부분 있죠. 제가 외워주셔야 될 거 있죠. 뭐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하고 앞에서 요거 2분의 1 G 오메가 요거 있죠. 요 공식 정도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본은 토크의 단위 있죠.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 속도 토크의 특성이 있습니다. 속도 토크의 특성이 있는데 요걸 보시면은 뭐 안정과 불안정이 있습니다. 전동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면 안정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면 불안정이냐 했을 때 보세요. 지금 이게 TL이고요. 그거 TL입니다. TM입니다. L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드예요. 로드. 부하 토크고요. M이란 거면 모터, 전동기 토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것처럼 요거 우리가 전부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전부하라고 봤을 때 전부하 이상에서 TL이
뭐 전동기 토크가 TL 부하 토크가 TM 전동기 토크보다 더 클 때 이것이 안정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증가했을 때요. 속도가 증가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속도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하 토크가 전동기 토크보다 더 클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D 오메가분의 DTL이고 D 오메가분의 DTM이 있을 때 요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안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 조건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뭐 TL이 TM보다 더 크고요. 혹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때 안정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에 용량의 산정이 있습니다. 전동기의 용량의 산정. 우리가 전동기가 사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반 전동기도 있지만은 그 전동기 자체가 어디에 사용되냐는 겁니다.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뭐 양수 펌프 있죠. 물 아파트에서 하는 뭐 2층만 되더라도 물을 퍼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수 펌프뿐만 아니고 뭐 엘리베이터, 뭐 권산기 이런 것들이 전부 모터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전동기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먼저 펌프예요. 펌프용 전동기인데 보세요. 이것은 양수 펌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펌프요. 일단 양수 펌프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P는 2타분의 0.163 곱하기 Q H 곱하기 R의 1 플러스 알파. 공식 자체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거 안 해요. 이런 거요. 우리가 수력 발전, 요거 공식 혹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원래 P는 뭐예요? 수력 발전, 전력공학에서 수력 발전에서 P는 9.8 QH입니다. 맞죠? 이때 H를 우리가 낙차라고 하고 Q를 유량이라고 합니다. 유량이요. 그때 Q의 단위가 뭐다? 세제곱미터 퍼 세컨입니다. 유량의 단위가요. 그런데 이것은 수력 발전일 때 경우고 양수 발전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수력 발전 효율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만큼의 물로 이만큼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이만큼의 효율만큼 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수력 발전에서. 근데 양수 요거 보세요. 수력이에요. 수력 전력공학에서 배운 거. 양수 발전 얼마냐면은 보세요. 이만큼의 전동기에서 효율만큼 전동기가 좀 100%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이 있죠. 그 효율 곱한 것만큼 얼마? 9.8 QH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양수 발전이에요. 양수기예요. 근데 이때 Q가 보세요. Q가 만약에 지금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컨였는데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라고 분당이라고 하면은요. 분당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얼마? 9.8 QH가 60으로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60으로 나누면 그것이 얼마나? 6.12가 돼요. 6.12분의 Q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양수 펌프 용량은 얼마다? P는 얼마? 6.12 2타분의 QH가 된다는 거예요. 양수 펌프는요. 그래서 우리 양수 펌프의 용량 기본 공식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일단 6.12분의 1 나누기 6.12를 하면 그 수치가 얼마냐면 0.163이 됩니다. 효율 이탈은 그대로 있고요. 6.12분의 1이 0.163이 됩니다. 그 다음에 QH고요. 여기 R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의 비중이 있겠죠. 물의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비중까지 고려를 하고 여기에 1 플러스 여유율입니다. 여유율이 만 10%다. 그럼 양수 펌프 용량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니까 0.1 곱하면 안 되죠.
100%에다 10%를 더하니까 110%. 그래서 1.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용 전동기 공식이 좀 생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수력발전과 비교하면은 이 공식이 그다지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상기예요. 권상기. 예. 일단 펌프에서요, 양수 펌프에서 지금 단위가 세제곱미터/세컨라는 거, 이런 거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고 권상기가 있는데, 권상기 뭐냐면 물건 끌어올리는 거 있죠. 물건 매달아서 끌어올리는 거, 그것을 권상기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타 P는 똑같죠. 이타분의 9.8 WV입니다. WV. 예. 얘는 뭐냐면 이 효율이 분모에 가는 걸 이해하시겠죠? 효율은 분모에 갑니다. 그런데 WV는 뭐냐면 보세요. W가 이거요. 우리가 최적인 무게예요. 무게. 예를 들어서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그 다음 속도는 뭐요? 미터 퍼 세컨죠. 뭐요? 세제곱미터 미터 곱하기 4제곱미터 퍼 세컨입니다. 4제곱미터 퍼 세컨. WV가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수력발전 했지만 보세요. QH 뭐 QH. QH 뭐요? Q는 유량 세제곱미터 퍼 세컨에 H는 뭐요? 높이죠. 높이. 수력발전에서는 낙차라고 양수발전에서는 양정이라고 합니다. 올려야 될 높이. 당연히 미터죠. 미터. 그러면 4제곱미터 퍼 세컨로서 똑같은 거요. 똑같은 겁니다. QH를 WV라고 쓴 거예요. 예, QH를 WV라고 쓴 겁니다. 대신에 이 속도가 뭐냐? 6.12로 하지 않고 9.8 곱했다는 것 자체가 뭐다? 미터 퍼 세컨이요. 분당이 아니고 초당이 된다는 겁니다. 초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예,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도 똑같아요. P는 지금 6.12 이타분의 뭐요? L, V, 베타입니다. 지금 6.12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서 이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미니트, 분당 속도. 우리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속도는 초당이 아니고요. 1분에 몇 미터냐? 1분에 100m, 1분에 120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12가 들어갔다는 건 속도의 단위가 미터다. 미터 퍼 미니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얘도 똑같아요. L은 뭐냐면 무게입니다. 무게. 엘리베이터의 적재 하중입니다. 적재 하중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뭐냐면 이 베타가 추의 개수입니다. 추의 개수. 추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별로 없지 않고요. 요거 엘리베이터 효율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혹시나 엘리베이터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있죠. 에스컬레이터 같으면은 여기에 사인 베타가 곱해져요. 사인 값이 곱해지는 겁니다. 사인 베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각도가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온 이런 값들이 전부 다르게 보이지만은요, 원래의 공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네, 똑같은 공식이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봅니다. 2번에 가시면 전동기의 종류와 용도가 있는데, 전동기 종류, 용도 있는데, 요 부분은 진짜 한번 읽어만 보면 돼요. 이게 전동기도 잘 아시고 용도도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응용에 따른 분리해서 산업 현장에서 이용입니다. 광산에서는 권상기, 운반기, 성광장치, 운전, 송풍기, 기중기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제철에서 전동기는 용광로용 재료, 운반차, 송풍기, 권상기, 펌프, 각종 알방기, 운전, 기중기, 절단기 이런 것들이요. 기계공업에서는 기중기, 각종 기계 운전용, 운반기용, 송풍기, 펌프,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것들의 용도가 나오면은 어떤 장소다 이런 거 나오면은 사용되는 전동기 종류를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쉬워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경우든 다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운송교통을 이용해서 뭐 전기기관차, 전차, 전동차, 케이블카 이런 부분은 전기기관차, 전차, 전동차는 사장에서 우리가 전기 철도를 합니다. 그때도 이 전기 전동기가 나와요. 예, 그 부분에서 다시 하게 되고요. 요번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속도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지금 정속도와 변속도 보시면 정속도는 속도의 차이가 적은 것이고 변속도는 속도의 차이가 큰 것을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일단 정속도 전동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속도의 변동이 적은 거예요. 부하에 관계없이 회전 속도가 완전 일정하거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나 분권 전동기, 직류 분권 전동기,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 동기 전동기 보세요. 유도 전동기 우리가 유도 전동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 펌프예요. 펌프, 뭐 환기 펌프, 양수 펌프 이런 계속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죠. 부하고 모고 간에 계속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속도 전동기고 분권 전동기 속도의 차가 거의 없고요. 교류 분권 전동기도 마찬가지고 동기 전동기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죠. 그것이 정속도 전동기고 용도로는 팬, 송풍기, 펌프, 컴프레서, 뭐 구동용, 제철, 제지, 방적, 공작기계 이런 것들 우리가 정속도 전동기가 사용됩니다. 그럼 반대로 변속도 전동기는 뭘까요? 부하에 따라서 속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류, 직권 전동기 이런 거 있죠. 그다음 변속도 전동기는 공급 전압 일정할 때 공급 전압을 일정합니다. 전압이 바뀐 게 아니고 전압이 일정할 때 속도가 부하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전동기로서 일반적으로 부하의 증가와 더불어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부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거워진다는 거죠. 무거워짐에 따라서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종류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기 철도용으로 사용되는 직류 직권 전동기, 그 다음에 가동 복권, 그 다음 직류 직권 정류자 전동기, 직권이나 가동 복권 이런 것들이고요. 2차장이 큰 유도 전동기, 뭐 건선형 유도 전동기 중에서 2차장이 큰 거. 용도로는 전차, 뭐 하용용 크레인 이런 것들의 변속도 전동기가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속도 말고 용도. 일단 용도는 우리가 뭐 크게 봤을 때 전동기를 크게 봤을 때 뭐 다른 거 짜잔 거 다 빼고요. 직류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 이렇게 나눴을 때 일단 직류 전동기 봅니다. 분권의 정속도는 뭐 송풍기, 펌프, 공작기계 이런 것들이고요. 분권의 또 다속도도 있습니다. 속도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 속도를 여러 가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권상기, 압연기, 공작기계고요. 직권의 변속도죠. 직권 변속도는 권상기, 기중기, 전차용 전동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직권의 변속도, 요거 직권의 권상기, 기중기, 전차용 이런 것들이고 복권은 똑같이 권상기, 뭐 절단기, 컨베이어 이런 것들인데 지금 뭐 권상기 이런 것들은 직권에도 사용되고 복권에도 사용됩니다. 복권에도 사용되고 직권에 사용되고 그래서 이런 전동기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기 철도에도 어떤 뭐 직류 전동기 사용되죠. 직류 전동기도 전기 철도에 사용되고 직권 전동기. 그다음에 뭐 KTX 같은 경우는 동기기가 사용됩니다. 동기기가 사용돼요. 그다음에 철도에서도 직류와 교류 모두 사용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이렇게 안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철도도 직류, 교류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전동기도 직권 전동기, 동기 전동기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전동기는 약간 이렇게 유도리가 있습니다.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는 반콘 분쇄 아시죠? 반콘 분쇄에서 일단 분산 기동형이고요. 분산 기동형 펌프, 공업용 재봉 틀에 분산 기동형이 사용됩니다. 그다음 콘덴서 기동형으로는 농사용 펌프, 냉장고, 공업용 재봉 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콘덴서형으로서 콘덴서는 우리가 그 영구 콘덴서형이 있고요. 그냥 콘덴서 기동형이 있습니다. 영구 콘덴서형, 콘덴서가 항상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콘덴서 기동형은 콘덴서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콘덴서는 펌프,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펌프 세탁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발 기동형 농수산 펌프 이런 것들이 실제 단상 유도 전동기가 실제 많이 사용되는 편이 아니죠. 예전 비해서 요즘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지만은 용도는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삼상 유도 전동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일단 권선형과 농형이 있는데, 보통 농형은 소용량 일반, 특수 농형은 엘리베이터, 방직기, 압연기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권선형은 펌프, 송풍기 이런 것들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문제 풀면서 있죠. 지금 이론 제가 두두두둑 넘어가는데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동기의 선정이 있는데, 전동의 특징이 고려사항입니다. 전동기 다 아시죠? 전기기기 안 배우셨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거 공부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전기기기는 웬만큼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대충 하고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됩니다. 전동기 특징이 고려사항에서 특징은 말하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동력 전달이 간단하고요. 종류가 많아 특징 및 구조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동력의 집중 분배가 쉽고 제어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좋고 경제적이며 외관으로 고장 검출이 곤란하다. 이게 이 전동기 자체가 전폐되어 있죠. 안에 우리가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뭐 권선이 탔는지 어떤 부분이 고장 나는지 그런 고장의 검출이 곤란하다. 단락 사고시 그 영향이 크다. 단락됐다 쇼트 나면은 그 단락 전류에서 굉장히 큰 단락에 의해서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뭐 전선이 손실되거나 차단기에 손실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및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고요. 선정 방법 및 고려사항으로는 부하 토크 속도 특성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용도에 알맞은 기계적 형식의 것 선정, 운전 형식의 적당한 정경 및 사용, 그리고 냉각 방식에 따라서 선정, 사용 장소의 상황에 알맞은 보호 방식의 것 선정, 뭐 예를 들어 뭐 물 많은 곳은 어떤 거, 건조한 것은 어떤 거, 이런 것들이요. 고장이 적고 신뢰도가 높으면 운전비가 저렴한 것을 선정하고 가급적 표준 출력의 것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전동기 입력 출력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기기 문제를 보면은 조금 입력 출력 공식이 왔다리 갔다 혼동이 되지만 기본적인 정석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입력은 전력으로 나타나요. 입력은 전력으로 나타납니다. P는 얼마? 단상에서는 VI 코사인 세타. 역류를 곱했기 때문에 단위는 유효 전력이 됩니다. 삼상에서는 루트 3배 VI 코사인 세타가 돼요. 단위가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요, 다른 거 아니고 입력으로 넣는 전압이 얼마냐, 넣는 전류가 얼마냐, 역률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석이고, 출력은 일단 P는 출력은 우리가 토크 있죠. 회전력 토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본 공식 이런 게 있어요. 토크는 오메가 분의 P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 P는 얼마다? P는 T 오메가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출력을 전압 전류, 우리가 기기 문제에서는 출력을 전압 전류로 구할 경우도 있지만은 정석은 출력은 토크와 각속도로 나타내고 입력은 입력전압, 입력전류, 그 다음에 역류로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요. 그러니까 출력을 우리가 P는 T오메가인데 오메가는 얼마? 2파N T죠. 2파N T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력을 토크로 나타낼 때 토크는 얼마? 2파N 분의 P 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는 9.5N분의 P 뉴턴 메타 혹은 0.975N분의 P 킬로그램 메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기계 이 응용에서는 크게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고요. 이 과정이 궁금하시다면은 전기기기 과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기기 과목에서 유도 과정이 있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응용에서는 이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썼다
계산 문제마다 어떻게 응용을 했다 이런 것도 위주이기 때문에요. 이런 당연히 공식은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기억은 해주시되 만약에 유도 과정이 궁금하시다면은 전기 기기 과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효율도 있습니다. 뭐 전기 기기에서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일단 실축 효율이 있고 규약 효율이 있습니다. 실축 효율은 가장 간단하게 뭐다?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이것이 실축 효율이요. 그 다음에 규약 효율은 우리가 전동기예요. 전동기의 단자를 기준으로 보세요. 입력분의 출력인데 전동기의 단자가 입력이죠. 전동기 전기를 넣으면 모터가 회전하는데 그 단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입력입니다. 따라서 입력분의 출력을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효율을 구합니다. 만약 변압기라면은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되지만은 전동기에서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런 식으로 규약 효율을 구하게 됩니다. 네, 효율. 그 다음에 속도 변동률입니다. 전동기에서 속도 변동률은 뭐다? n분의 n-n에서요. 속도 변동률은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전압 변동률과 똑같아요. 전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입니다. 그래서 n분의 n0 마이너스 n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에서 이렇게 속도 변동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변동률이요. 그 다음에 전동기 전격이 나오는데 이 전격 부분은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예, 한번 볼게요. 연속 전격이 지금 이것 자체가 규정에 있는 겁니다. 전격이 어떤 전격 어떻고 어떤 전격 어떻고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연속 전격이란 지정된 조건 밑에서 연속 사용할 때 규정으로 정해진 온도 상승 기타의 제한을 넘지 않는 규격을 연속 전격이라고 합니다. 단시간 전격은 뭘까요? 딱 단시간이란 말이 나오겠죠. 지정된 일정한 단시간의 사용 조건으로 운전할 때 규정으로 정해진 온도 상승 기타 제한을 넘기지 않는 규격입니다. 반복 전격은 뭘까요? 반복해서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겁니다. 지정 조건 밑에서 반복 사용하는 경우 규정으로 정해진 온도 상승 기타 제한을 넘지 않는 규격을 반복 전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에 전동기 사용이 있습니다. 전격이 아니고 사용. 우리가 전격과 유사합니다. 연속 사용은 뭐냐? 연속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전격은 뭐 어떤 규정이고요. 연속 사용은 말 그대로 연속해서 사용한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정 조건으로 일정한 부하를 걸고 일정한 온도 상승에 도달한 시간 이상 연속 운전되는 사용 상태. 어렵지 않죠. 단시간 사용은 회전기 온도 상승이 최종치 도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하를 지정 시간 동안 연속 사용하는 말 그대로 연속 사용하는 회전기를 일단 정지하고 다음 기동시까지 회전기의 온도를 주위 온도와 같게 하는 상태. 단시간 사용입니다. 그다음 단시간 부하 연속 사용. 단시간이면서 연속이 합쳐진 거예요. 무부하 운전을 계속하는 형태로 다음 부하시까지 회전기의 온도를 무부하 온도로 강화시키는 상태. 요 말들의 포인트 정리해 주시고 반복 사용입니다. 반복 사용은 부하기간, 정지기간으로 사용되는 사이클이 열적 평형에 도달한 것보다 짧은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사용 상태. 반복 부하 연속 사용. 반복과 연속을 합쳐놓은 거예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는데 문제풀이만 하셔도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동기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맞죠? 소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기적 소음과 기계적 소음과 통풍 소음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기적 소음으로는 고조파 그 다음에 전자력 편심에 의한 전자기적 소음입니다. 고조파나 전자기적 이런 소음들을 얘기하고 기계적 소음으로는 기계적 불평형이나 연결 및 설치 불안전에 의한 진동
브러쉬, 섭도에 의한 마찰 및 축바지 구르는 소리 등의 기계적 소음. 어렵지 않죠? 기계적 소음. 통풍 소음은 뭐냐? 회전, 냉각 팬드 및 통풍 덕트 등에서의 바람에 의한 통풍 소음입니다. 네. 이 통풍 소음은 기계적 소음으로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거 여기에서 기계적 소음과 통풍 소음은 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계적 소음과 통풍 소음은 따로. 예. 그다음 전동기의 진동 발생 원인입니다. 전동기가 문제가 발생하면 진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원인과 전자기적인 원인이 있는데 기계적인 원인으로는 회전자의 불균형, 기계적으로 회전자 자체가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를 감는데 감을 때 뭐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감고 한쪽을 치우치고 이런 식으로 감았다는 거예요. 조립 시 이상 원인, 그 다음에 축의 임계 온도에서의 운전, 축의 온도가 올라가서 임계 속도에서 운전한다는 겁니다. 임계 속도에서의 운전, 네, 속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어링의 불평형, 베어링 자체가 조립 등이 불평형이 됐을 때 기계적 원인이 되고, 전자기적 원인으로서는 극자속의 불균형, 자속 자체는 전기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회전자 바소손 이런 것들이 전자기적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전동기의 형식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조금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전동기 형식에서 방수형이에요. 방수형. 지정된 조건에서 1에서 3분 동안 주수하여도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를 방수형이라고 합니다. 1에서 3분 동안 주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물을 주어도 물이 침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식형, 방식, 방부 똑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부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식성의 산, 알칼리 또 유해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사용할 수 있는 실용상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방식형 혹은 방부형이라고 합니다. 방식, 방부. 똑같은 거예요. 방식이나 방부나. 그다음 방폭 어렵지 않죠? 폭발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방폭형이라고 합니다. 방적, 이 방수하고요 방적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방적형은 15도 이내 각도로 낙하하는 물방울 또는 이 물체가 직접 전동기 내로 침입할 수 없는 구조. 방적형은 15도 이내로 낙하하는 물방울입니다. 방수형은 지정된 조건에서 1에서 3분 동안 주수해도 물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내산형은 뭐 염분이 많은 지역이고요. 내산형 아시겠죠? 수중형이 있습니다. 수중형은 물에 가장 강한 거예요. 즉 수중에서 지정된 압력에서 지정 시간 동안 연속 사용해도 지장 없는 구조. 이것이 수중형입니다. 수중에서 물 속에서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게요. 방수형과 방적형과 수중형이 헷갈리는데 방수형은 1에서 3분 동안 주수해도 문제가 없을 것. 근데 방적형은 15도 이내 각도로 물방울이 떨어질 때 지장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수중형은 아예 물 속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수중에서 지정된 압력에서 지정 시간 동안 연속 사용해도 지장 없는 구조. 이것이 수중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번에 전동기 절연물의 허용 온도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 기기에서도 중요하고요. 실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YAEBF-H시종이에요. YAEBF-H시종에서 90도, 105도, 120도, 130도, 155도, 180도 해서 이 부분 외워주시고 많이 나오는 거 YAEB 정도는 많이 나오고요. 특히 B정 130도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동기 절연물의 허용 온도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헷갈리긴 하시겠지만은요. 예. 그래서 전동기에서 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내용들은 더더욱 전기 기기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어렵지 않고 부담 없이 이번 시간 했던 거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